이란이 지난해 12일 전쟁 당시와 달리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에 맞서 미군의 취약 지점을 집중 공격하는 방식으로 전술을 조정하고 있다고 미군 고위 당국자들이 밝혔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간 10일 미 군 당국자들과 전문가들을 인용해 이란이 최근 11일 동안 중동 지역 미군의 주요 방공 및 레이더 시스템을 공격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이 지원하는 민병대 세력도 미군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을 겨냥했습니다. 한 미군 고위 당국자는 이라크에 친일한 민병대가 에르빌의 고급 호텔을 여러 대의 드론으로 공격했으며 이는 이란이 미군의 숙박 위치를 파악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미군 당국자들은 이란이 활용면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열세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지만 폭격을 견뎌내는 것만으로도 승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중동 지역 미군을 보호하는 요격 미사일과 방공 시스템을 미국의 취약점으로 보고 이를 집중 공격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댄케인 미 합참의장은 10일 기자회견에서 그들이 적응하고 있고 우리도 그렇다며 이란의 전술 변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번 공격에서 이란은 카타르 알 우데이드 공군기지의 조기경보 레이더를 타격하고 쿠웨이트 캠프 아리잔 기지의 레이더돔과 알리 알 살렘 공군기지 인근 위성통신시설도 공격했습니다. 또한 카타르,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바레인 등 미 동맹국을 향해 수천 기의 드론을 발사했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이란이 주변국까지 공격 범위를 확대할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미 군 당국자들은 이란의 공격 규모가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케인 합참의장은 이란의 탄도미사일 공격이 초기 대비 90%, 드론 공격은 83%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란이 여전히 공격 능력을 유지하고 있을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나스르는 초기 미사일과 드론 공격은 문을 여는 단계였을 뿐이며 이후 극초음속 미사일 등 더 고도화된 공격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미 당국자들과 전문가들은 이란이 전쟁 초반 최고 지도자가 살해됐음에도 전투 능력이 완전히 마비되지 않았으며 지도부를 잃은 정권처럼 행동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전쟁이 열흘을 넘어가면서 미국은 이란의 미사일 공격 능력이 초토화됐다는 점을 맨 앞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 미 국방부가 동시에 이란 미사일 공격이 90% 감소했다고 강조했습니다. But it's all resulting in a 90% decline in various things, but in particular Iranian missile launches. 앞으로의 제1 공격 목표도 이란의 미사일입니다. One, destroy their missile stockpiles, their missile launchers, and their defense industrial base. Missiles and their ability to make them. 미국이 이렇게 이란 미사일 무력화를 부각하는 이유는 이란 전쟁의 출구 전략과 연결돼 있습니다. 농축 우라늄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더라도 이란에 핵을 탑재할 미사일이 없으면 사실상 핵 위협도 사라진다는 게 백악관이 제시하는 최신 논리입니다. 이란이 항복을 선언하지 않을 때도 미국이 무조건 항복 상태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건데 위협이 되지 않을 정도면 작전 목표가 달성됐다고 보고 전쟁을 끝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I could make an empty threat, but if I have no actions to back it up, then it's an empty threat. And so President Trump will determine when Iran is in a place of unconditional surrender, when they no longer pose a credible and direct threat to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our allies. 유가 폭등이라는 전 세계적 고통과 미국 내 반전 여론, 이달 말 베이징에서의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까지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정신 승리를 통해서라도 종전을 서둘러야 할 이유가 여러 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막 새 최고 지도자를 선출하면서 결사항전을 선언한 이란 정권이 미국의 종전 시나리오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어서 테헤란이 곧 안정을 되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신호입니다. 미국 중부사령부가 최근 공식 SNS에 올린 적외선 영상입니다. 선박 여러 척이 발사체에 맞아 폭발합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현지 시간 10일 이란 해군 선박 여러 척과
호르무즈 해협에서 활동하던 기뢰 부설 선박 16척을 폭파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의 기뢰 설치 가능성에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군이 기뢰 부설용 보트와 함선들을 타격하고 있다며 이란이 기뢰를 즉각 제거하지 않으면 군사적 공격은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미 CBS 뉴스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부설하려는 움직임이 미 정보당국에 포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이 기뢰를 2-3개씩 운반할 수 있는 소형 선박을 사용해 기뢰를 설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의 기뢰 보유량은 2,000에서 6,000개로 추정되는데 대부분 자체 생산했거나 중국, 러시아에서 들여온 것입니다. 기뢰는 바다에 설치해 선박이 접촉하거나 감응 신호를 받으면 폭발하도록 만든 재래식 무기입니다.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에 기뢰를 설치할 경우 사실상 해협을 봉쇄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미국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기뢰 부설은 보통 수세에 몰렸을 때 너 죽고 나 죽자식의 극단적 상황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카드라고 설명합니다. 한번 뿌려놓은 기뢰는 아군배라고 봐주지 않고 유조선 등 상선도 지나치지 못하는 데다 파도나 조류에 밀려 흘러가면 자국 앞바다가 지뢰밭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란으로선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지키는 게 전쟁의 승패뿐 아니라 체제 존망까지 달려있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극단적인 방식을 택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YTN 김재한입니다.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을 이끄는 미 중부사령부가 SNS에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실시간 탐지해 요격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군은 중동 역사상 가장 통합된 공중방어체계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압도적인 화력을 투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대한 분노 작전 열흘째를 맞은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이란은 고립됐으며 처참히 패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을 향해 개전 이후 가장 격렬한 파상 공세를 퍼붓겠다고 선언했습니다. Today will be yet again our most intense day of strikes inside Iran. The most fighters, the most bombers, the most strikes. Intelligence more refined and better than ever.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고 밝힌 다음 날 미군이 최고 강도의 공세를 예고한 겁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적이 완전히 패배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압도적인 화력으로 이란의 항복을 빠르게 끌어낼 거란 점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신감 섞인 주장과 달리 미군 인명 피해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는 열흘간의 전쟁으로 미군 부상자가 약 140명에 달한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미 의회에서는 이란 전쟁 목표와 종료 시점을 둘러싼 논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Americans are sick and tired of forever wars, and there's no timeline here, no seeming endgame, no strategy for what success is. 이런 가운데 이란전의 초기 지지율이 과거 미국이 개입했던 전쟁들과 비교해 역대 최저 수준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공습 전에 충분한 설득을 하지 않았고 정치 양극화로 개전 초기 공론이 결집되지 않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테헤란 북서부 샤흐런 석유 저장소 뒤로 연기가 치솟습니다. 남부 레이 정유단지, 서쪽 카라지 연료시설까지 무차별 공습으로 저장 탱크가 폭발하면서 오전까지 검붉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지난 7일 밤부터 8일 새벽까지 이스라엘군이 에너지 시설을 타격하면서 유독가스와 검은 기름비까지 내렸습니다. بالإجبار چون به ما حمله کردن مجبوریم جوابشون رو بدیم و هر مقدار این فشاری که اینا وارد میکنن بیشتر باشه قدرت برخورد ما طبیعتاً بیشتر خواهد. 이스라엘 언론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스라엘 정부에 이란의 에너지 시설을 더는 공격하지 말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에너지 시설 공격이 이란 국민의 반미 감정을 자극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와 마찬가지로 전후 이란과도 석유 협력을 원하고 있는 것이 배경으로 꼽힙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란이 중동 지역 에너지 시설 공격으로 보복에 나설 경우 유가 급등과 경제 위기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As we continue Operation Epic Fury, we're also focused on keeping energy and oil flowing to the world. And I will not allow a terrorist regime to hold the world hostage and attempt to stop the globe's oil supply.
이란에 대한 전쟁이 시작된 이후 미국이 처음으로 이스라엘의 군사작전 제동에 나서면서 양국 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18조 원 규모의 국방 예산 추가 편성에 나서며 전쟁 장기화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이어 백악관도 목표가 완전히 달성됐다고 판단되면 대통령이 군사작전을 끝낼 것이라고 밝혀 이란 전쟁의 조기 종료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